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드디어 미국의 대선이 끝났어요. 트럼프가 미국의 42대인가요? 42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해리스와 트럼프가 막상막하다. 해리스가 역전했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그죠? 제가 이번에 미 대선을 보면서 느낀 게 이 언론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죠? 언론은 믿을 게 못 된다. 언론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가공해서 나온다. 그게 이제 언론 마사지라는 거죠. 마사지. 그죠? 이것도 그렇고, 우리가 요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에도 북한에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을 때도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가 나왔어요. 그죠? 북한군이 사상했다, 교전했다, 북한군이 포로로 잡혔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반은 거짓말이다. 그죠? 반은 거짓말이다.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고, 자기들 주장하는 대로 얘기하고, 그죠? 믿으면 안 된다. 그죠? 믿으면 안 된다. 첫 번째, 그것을 느꼈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뉴스들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우리 부동산에 관한 정보도, 재테크에 관한 정보도, 모든 뉴스를 마사지 해가지고 나온다. 그죠? 참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미국의 대선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빅 이벤트인데 정말 왜곡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도 이게 사실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 선거 이미 전에 한두 달 전에도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거주하면서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한 인터뷰들을 보세요. 다 트럼프였어요. 다 트럼프. 그죠? 다 트럼프였다. 트럼프가 한 번도 뒤지지 않았다. 다 그렇게 나왔고, 거의 트럼프가 대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는 뉴스가 보도되지 않고, 그죠? 일방적으로 미국의 메이저 신문들이 발표하는 뉴스만 마사지해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의 현지 취재자가 이제 미국의 현지 예를 들어 이제 트럼프 우세 지역 또는 그런 지역 또는 러스트벨트에서 그러니까 취재한 걸 보니까 왜 트럼프를 찍느냐 했더니 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마약. 그죠? 마약 때문에 마약이 너무 보편화되고 막 널리 퍼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걱정이 된다. 우리 아이들이 마약을 복용할까봐 걱정이 된다. 학부모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마약이 굉장히 보편화돼가지고 막 젊은 남녀들이 막 마약을 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미국은 엄청나게 지금 심각하잖아요. 마약 중독 사태가 저기 어디야 샌프란시스코 그런 데는 완전히 좀비 거리가 됐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바이든 정부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핵심 키워드를 뽑으라고 하면 마약 중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 그리고 그들이 강도 탈취, 폭동, 그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가게들이 다 문 닫고 도망가고, 그죠? 폐점하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인플레. 밥값이 2만원, 4만원, 그죠? 엄청나게 뛴 인플레. 그죠? 그리고, 이 연준을 통해서 엄청난 이 달러를 풀었어요. 그죠? 중간에 코비드도 있었고, 코비드 이후에 금리를 인상하면서까지도 달러를 계속 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 세 번째, 주식시장의 폭등. 그죠? 폭등했는데, 폭등하면은 전체적으로 중산층이 돈을 다 벌었을까요? 그렇지 않다. 그죠? 역시 대자본가들만 돈 벌었다. 뭐로 할 수 있어요? 빅 세븐, 매그니피션트 세븐, 그죠? 그런 주식들이죠. 그런 주식들만 급등했지, 개별주들은 언택트 해서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다
완전히 다 폭락했어요. 개별주들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올라간 것만 올라갔어요. 근데 그 올라간 주식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뭐 그 미국의 대자본가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헤지펀드들 뭐 그런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양극화, 마약, 인플레, 양극화. 그다음에 세계적으로는 뭐예요? 전쟁이죠. 끊이지 않는 전쟁. 중동에서의 전쟁.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의 전쟁. 예? 그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자, 이 바이든 정부가 이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가 제가 뭐 어떤 당을 지지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 팩트만. 이 바이든 정부에서 나온 얘기는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미국에 무슨 문제가 났어요?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정 적자를 메꾸려고 달러를 풀었어. 달러를 푸니까 인플레가 일어났어.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양극화. 그죠?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거는 바이든이 민주당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었어요. 제가 봐도 저는 뭐 이미 트럼프가 이겼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자, 문제는 이 트럼프가 되면서 자, 이제 어떻게 이 역사의 흐름이 바뀔 것이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 미국의 같은 경우에 러스트 벨트의 승리잖아요. 이번에 그 이제 경합 지역에. 자,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자, 우리도 러스트 벨트가 많잖아요. 뭐 사실 대표적인 데가 부산이잖아요. 근데 뭐 부산이라는 데가 그렇다고 뭐 뭐 정권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뭐 그런 또 이 진보 진영도 아니고, 그죠? 근데 미국은 선거제도가 좀 우리하고 달라서 자, 이런 경합주들이 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로 보면 충청도 같은 거죠. 충청도.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역 균형 발전 안 하고 그러면 지금 서울의 일극 체제가 문제잖아요. 지역 균형 발전 안 하면 이 중부권의 도시들이 이 러스트벨트처럼 어떤 캐스팅 보드가 될 수는 있어요. 자, 어쨌든 트럼프가 됐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역사의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에 주목해야 돼요. 일단 이게 신냉전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바이든 정부 시대에. 그리고 중동에서도 이스라엘과 시오니즘과 또 이란을 대표하는 그 아랍계와의 대결, 뭐 그런 방향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뭐 이제 트럼프가 뭐 우크라이나에 뭐 그렇게 뭐 무기를 지원해 주겠어요? 쉽지 않겠죠. 지금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양보하라는 거잖아요. 양보해서 종전해라. 그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는 현실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최선의 안은 그거였죠. 뭐 땅을 떼어주고 점령지역 떼어주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얻을 거 없고 그렇게 마무리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지원 안 하겠다. 그거잖아요. 역사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동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트럼프가 볼 때는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 기후변화가 오는 것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 온난화, 이 화석 연료 때문에 기후 변화가 온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뭐라 그러죠? 지구과학 학자들은 또 다르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거는 간빙기, 빙하기, 이 지구 역사의 이 생명이라는 이 역사의 전체 속에서 보면 그냥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화석 연료 때문에 오는 게 아니다. 그죠? 탄소 때문에 오는 게 아니다. 그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도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떤 과정에 불과하지 화석 연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뭐 파리 협약, 뭐 기후 변화에 이런 거에 대비할 필요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쓰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렇게 가는 거겠죠. 그럼 우리 경제가 지금 초점을 맞춘 게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그죠?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태양광, 뭐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가 굉장히 타격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바이든 정부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폈던 정부니까 우리도 그걸 맞춰가지고 설비를 늘리고 그리고 뭐 투자도 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춤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바로 나타났어요. 오늘 2차 전지 주식들이 폭락을 했어요. 당분간은 그쪽 주식도 힘들겠죠. 그죠? 근데 2차 전지도 문제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주식이 지금 뭐 한 4분의 한 3분의 2 토막 정도 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떨어지면 이젠 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큰일 났어요. 2차 전지는 트럼프의 승리로. 왜냐면 그 사람은 기후변화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이니까. 자, 또 두 번째로 또 타격을 받는 나라는 중국이죠. 중국. 바로 중국은 주식시장에 바로 나타났어요. 홍콩 항생이 2.23%. 자, 왜 그러냐면 중국의 관세를 60%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하면 보호무역이거든요. 관세를 60% 부과하겠다. 자,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전반적으로 뭐 이제 EU라든지 우리나라 포함해서는 한 10% 정도 더 관세를 매기겠다. 왜냐하면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나타났어요. 바로 나타났어요. 중국도 이렇게 폭락 장세가 나타났다. 반면에 이 트럼프로 인해서 환호하는 쪽은 비트코인, 그죠? 이 코인을 왜 비트코인을 이 사람은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찍었어요. 7만 5천 달러를 돌파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자, 여러분 이런 뭐랄까요, 이 변화기에 어떤 것들이 대장이 되나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그래서 투자를 하실 분들은 그런 쪽으로 투자의 방향을 빨리 잡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이 트럼프가 관심이 없는 분야인데 그쪽에 투자하면 망하는 거야. 그죠?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중국에는 60% 관세, 우리에게도 보편적 관세.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수출에도 타격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타격을 받나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다가 일단은 트럼프는 강달러 기조거든요. 강달러 기조. 미국 달러의 기조이기 때문에 지금 환율 시장에서 이미 우리가 거의 1390원 뭐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거의 1400원에 육박을 했고 이 1400원이면 거의 고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평균 가격이 된다는 거야. 뉴 노멀이 된다는 거야. 자, 여러분 1400원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미국에 투자를 못해요. 미국에 투자도 못하고 달러가 너무 세니까.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같은 사람들도 다 돌아와야 되고 우리가 수입하는 물가의 가격도 올라가죠. 우리는 또 인플레이션에 더 취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타임이잖아요. 이 내수가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그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금리를 인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환율이 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금리를 인하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들이 더 빠져나간다. 그럼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으로 간다. 그럼 또 인플레이션이 된다. 그런 악순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근데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영업자가 어렵죠. 그리고 기업들이 어렵죠. 그죠? 우리나라의 그 한계 기업이 얼마나 많고 어제 봤듯이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돌려막고 하고 있는 기업이 70%래잖아. 근데 금리 인하를 해야 되거든. 자, 우리는